김종걸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적 경제학과라는 데 교수로 있고, 97년도에 한양대에 교수로 왔습니다. 국제학대학원에 교수로 와서 오랫동안 국제경제학, 경제발전론, 그리고 일본 경제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에 많이 필이 좀 꽂혀서 요즘은 사회적 경제를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 혼자 공부하면 뭐하니까 과까지 만들어서 글로벌 사회적 경제학과는 과를 만들고 여기에 석사 박사과정을 만들고 학부에 사회혁신 전공도 학부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찌 본다면 대학 교수 생활의 후반기 지금 한 25년 됐습니다만 한 6, 7년 정도 보니까 퇴직할 때까지 앞으로 6, 7년 정도 남았다고 친다면 대학 교수 후반기는 사회적 경제나 이런 공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엄청 더 행복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FTA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일단 일정 정도 협상 과정에도 들어가 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협상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 이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하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까 이런 것들을 사고했던 곳에서부터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더 마음을 서운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회 속에서 산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좀 관심사가 바뀐 것 같아요. 관심사가 바뀌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오늘 제 얼굴이 좀 험악하긴 합니다만 원래는 요즘 더 얼굴이 좀 편안해졌는데 사회적 경제를 오늘 제가 제 책에 서론 1장, 2장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왜 사회적 경제를 좋아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죠. 전체적으로 제가 한 30분 내지 40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어떤 코멘트도 좋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에서 또 제가 대답 못하는 건 나중에 고민해 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를 경제학을 했고요. 대학원도 경제학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했고요. 은행에서는 주로 동경에서 일했습니다. 도쿄에서 일했습니다만 주로 경기 분석 이런 것들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한양대학교 교수로 왔었죠. 80년대 초반 학번들이 되게 그렇듯이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좌파의 책들도 많이 읽었고, 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을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건 하늘에서 봤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경제를 하늘에서 봤었을 때 전체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이야기들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대체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희노애락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학이라는 이름하에 항상 GDP가 어떻게 올라갔고 경제 성장률은 어땠고 그 안에서 산업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GNP나 GDP가 올라가면 과연 행복해질까라는 걸 암묵적으로 당연한 듯이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규정되고 있는 행복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제가 이쪽으로 점점 오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쓴 이유는 저는 한 10년간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도 관여를 해보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어요. 외국에도 많이 다녀보고 한국에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현장에도 많이 가봤고 그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고 또 같이 고민도 해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이 10년간의 고민들 속에서 내 제자들, 내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지금 단계에서
나한테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정리한 게 바로 이 책이고요. 이 책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내가 왜 할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 그럼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행복은 공동체도 행복해져야지 내 행복도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 전체가 행복해질 때,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때 내 행복도 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 행복 속에 내가 요만큼의 기여라도 내 인생 다 바쳐서 그렇게 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저도 놀아야죠. 할 거 많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고 요만큼의 노력이라도 이 공동체가 좋아지는데 같이 동참해 나가면서 스스로도 인간으로서 점점 더 사람답게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걸 자유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저를 부자유롭게 하는 건 무엇일까? 저를 부자유롭게 하는 건 첫 번째는 경제적 부자유겠죠. 가난, 힘들면 곳간이 다 비었는데 어떻게 인심이 나오겠어요? 최소한의 사람이 일자리와 곳간이 있어야죠. 경제적 부자유로부터 탈출해야 되죠. 두 번째 뭐냐 했더니 내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가다 문화적 향취도 있고 내 의견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내 스스로가 소위 나를 부자유롭게 하는 각종의 외부적인 압박, 개인의 개별성들을 다 눌러버리는 그러한 집단의 여론,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두 번째겠죠. 눈에 보이는 압박, 독재로부터 해방되는 것, 남들의 암묵적인 압박, 여론으로부터 자신의 의견을 지켜나가는 것, 이런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인간으로서의 개별성과 스스로의 사고방식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정신적인 힘, 이것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세 번째 뭐냐 했더니 도덕이, 사회는 개판이 돼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있으면 뒤가 안 땡기겠어요?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길바닥에 저렇게 헤매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있으면 어디 좀 마음이 좀 찝찝하잖아요. 사회도 같이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것. 그 과정 속에 나 스스로도 요만큼 정도의 소위 역할을 해나가는 것. 이것 또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도덕적인 황폐함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인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결국은 경제성장이란 뭐냐? 내가 왜 경제학을 하는가? 그건 바로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부자유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는 뭐냐 했더니 바로 그러한 경제성장 과정 속에 인간이 사회를 위해서, 혹시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노동력과 자신이 갖고 있는 일정의 자원들, 경제적 자원이든 여러 가지 자원들을 사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 그러한 형태가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친다면 사회적 경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책 전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학적 이론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아무것도 안 쓰면 제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사회적 경제는 중요한 거야 이렇게만 딱 한마디 쓰면 책을 쓸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사람이란 왜 여기까지 얘기했는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증해 나가는 것이 지적 작업인 것이고, 그 지적 작업들을 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과 같이 해나가는 게 제 직업이기도 하니, 과연 경제성장의 목적은 뭐냐?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나가는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그러한 자유로운 경제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결국 이 책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가지, 경제성장의 목적이 자유이고 사회적 경제는 그 자유를 확보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약간 곁들여서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으니 사회적 경제는 바로 진보적 경제정책, 즉 복지가 중요시하는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다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 책의 세 개의 일종의 기둥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제 책의 제1장은 한국 경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2장서부터 제4장까지는 경제발전의 목적은 바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2장, 3장, 4장의 이야기입니다. 제6장서부터는 바로 그 경제발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며 그 사회적 경제가 점점 더 확대돼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기반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6장에서는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제7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손에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8장은 사회적 경제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9장은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10장은 사회적 경제의 전위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중간 지원 조직, 그 지원 조직들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11장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하기 위한, 즉 사회적 경제가 성공하려면 그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념과 그 다음에 소위 경영 전략이라는 구체적인 경영의 기법들이 필요해지니 그 이념을 뭘로 볼까라고 하는 것에서 제10장에서는 협동조합의 포커싱을 맞춰서 협동조합이 어떠한 사고방식 위에서 살아왔던가 또 무엇을 지향해 왔던가를 제11장에서 이야기하고 제12장에서는 그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의 하나의 사례로서 협동조합이 경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따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12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통괄시킨 방식으로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 결론은 자,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성공해 나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것을 바로 제 결론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 결론에 바로 밑바닥에 뭘로 가는가 했더니 인간은 이기심과 도덕감정의 양날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틀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내가 지금 내가 쓴 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가 쓴 것도 뭘 썼는지 모를 때가 많은데 아직까지 쓴 지가 그래도 가까워서 기억이 잘 나긴 해요. 아무튼 결론은 그겁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저는 교회도 잘 안 다닙니다만, 원래 어디 어렸을 때, 저 교회 좀 다녀볼 때 주일학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맞는 말이에요. 떡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가끔 가다가 친구하고 같이 놀기도 해야 되고, 음악도 좀 들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뭔가 새로운 산에도 가도 해야 되죠. 밥만 먹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남들 위해서 도움도 줘야 되고요.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간의 자긍심을 느껴가는 그 발전 과정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했더니 바로 사회적 경제 속에서 나오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 안에다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수업료를 7만 원을 기부하라고 했을 거예요. 기부의 즐거움입니다.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좋게 되는데 나의 갖고 있는 자원들을 투입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이라도 동참하려고 하는 행위. 저는 이게 사회적 경제라고 봅니다. 그것이 크게 얘기한다면 이기심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감정의 한쪽의 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도덕 감정과 이기심이 같이 어우러졌었을 때 한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이런 도덕 감정적인 이런 이야기들, 즉 남들에게 자신의 자원들을 줄 수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그것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정책 세트를 이야기한 게 결론에서 나와 있는 쭉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인 아웃라인이에요. 이 안에 보면 아담 스미스도 국부론과 도덕감정의 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존 스튜어트 밀, 제가 좋아합니다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운 공리주의, 그 다음에 그 대의정부론, 기타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마티아르 센의 이야기도 나오고, 폴 크루그만도 나오고, 조셉 스티글리스도 나오고,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노벨상도 받고 한 사람들 다 집어넣다가 제 이야기를 옆에서 도와주고 있으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했더니, 내가 사회적 경제를 하는 이유는 제가 당당하고 자부심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원들을 투입해서 자발적으로 나의 자원을 투입해서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이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다양한 운동들이 존재했었을 때 우리 사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 또한 상당히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데 샌도 이야기하고 아담 스미스도 빌려오고 한 번도 뵌 적은 없죠. 그분들 어떻게 뵙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집어넣었던 겁니다. 전 그래서 맨 마지막에다 이 책에다 썼어요. 사회적 경제는 축복이라고 썼던 이유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회적 경제라는 걸 안 만났으면 제가 국제경제를 가르치면서 아직까지 핵샤오린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론들 얘기하겠죠. 그래서 무역에 의해 가지고 이익관계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제가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사회적 경제를 찾아가면서 느껴나왔다는 거죠. 그건 뭐죠? 그 기쁨은 이 사회를 좋게 만들어가는데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참이란 거대 담론의 세계가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제7장에는 서해 가난에 대응하는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쓸 수 있습니다. 저 꽤 많이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가슴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것, 뭐 사례 가지고 한 10개 쓰면 얼마나 책이 재미없겠어요. 이렇게 한 2개 정도만 썼는데 이 책에서는 커다랗게 4개의 사례를 쓰고 있습니다. 제6장, 7장에서는 가난에 대응하는 2개의 사례로서 하나는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해왔던 십시일밥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했더니 바로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들의 쪽방촌 이야기를 썼어요. 세 번째 뭐였냐 했더니 조그만 사례를 빼고요. 크게 쓴 사례들은 이러한 것을 지역 전체 차원에서 한번 발전시켜 가려고 했던 원주의 사례를 썼습니다. 네 번째 뭐냐 했더니 이러한 운동들을 바로 사회적 경제란 경제입니다. 경제가 들어가는 순간 구체적인 비즈니스가 들어가는 거고 비즈니스는 자원들을 구입하고 그것을 시장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행위인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그냥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과 함께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에게 만드는 제품들을 시장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겁니다. 시장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조직, 성공 사례에 대해서 아이쿱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던 겁니다. 4가지 사례죠. 그 4가지 사례를 굉장히 흐트러트려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쿱의 사례는 제12장에 협동조합의 성공 조건이라고 하는 곳에서 썼던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위 그 원주의 사례는 제10장에 중간 지원 조직의 소위 성공 조건이라는 데 썼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동자동 쪽방촌과 그다음에 십시일밥의 사례는 제7장에서 즉 가난에 대응하는 2가지 사례라고 썼던 것입니다. 그 썼던 사례들의 밑바닥에 있는 건 무엇인가 했더니요, 바로
사회적 경제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사회적 경제를 가지고 무슨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거 다 나중에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경제가 꼭 필요하니까 무슨 법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로 사람들은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밑바닥이 뭐냐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회 문제 아니면 본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자원들을 다시 결합시켜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행위들입니다. 쪽방촌에 가보면 그들이 남에게 도움받는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생각하고 스스로 모은 돈으로 서로들 빌려주고 있는 그러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건 제 실장에서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사회적 경제라는 이 녀석에 엄청나게 멋있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그렇게 멋있거나 무슨 엄청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게 되는 우리 주변의 문제를 풀기 위한 각자의 노력입니다. 그 노력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만들까? 이걸 가지고 법인격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협동조합 만들까?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까? 야, 이거 관련돼 가지고 풀어가려니까 이거 펀딩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 나갈까? 그럼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까? 뭐 이런 얘기가 돼 나가는 것이나 아주 밑바닥에는 뭐냐면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풀게 하기 위해서 시민 스스로의 자원들을 동원해 나가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사회적 경제인 거예요. 어찌 본다면 이 얘기는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6.25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죠. 누가 고아원을 만들고 누가 학교를 만듭니까? 저희 대학교 때 야학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지역에 가서 저녁 때 가서 가르쳤거든요. 그때 야학들 많이 하죠. 야학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으로 많이 갔습니다만 anyway 어쨌든 간에 그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야학이라는 걸로 가서 공장에 가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잖아요. 시골에서 그냥 갓 넘어온 중학교밖에 졸업 못한 그 여공들 그 시들한테 가서 검정고시 가르치죠. 보게 하기 위해서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친 거거든요. 사회적 경제예요, 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왔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 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즉, 사회적 경제는 우리 주변에 있었던 너무나 널려진 당연한 이야기였고 그 당연한 이야기들이 그동안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어느새 이제 와가지고 야, 그 당연한 이야기였으나 그것들이 우리들 기반에 있었으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지금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회적 경제를 마치 저기 스페인 가면 몬드라곤이 있는데 그 몬드라곤에서 배워와야 돼. 퀘벡 가면 뭐가 있어? 다른 나라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려있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은 다 도외시한 채 마치 새로운 이론이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것이냐 이걸 위해서는 정부에서 뭘 해줘야 된다고 난리치기 시작했죠. 아니에요. 내 문제를 내가 풀겠다고 자연스럽게 가졌던 수없이 많은 행동들 이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이런 넝마주들을 교육시키더라도 넝마주들한테 교육만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 넝마주들이 가서 잘 쓰레기도 옛날에 주워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워 온 걸 가지고 밖에 나서 이상하게 술 먹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저축하는 습관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놈들 중에 일부가 어디 육군사관학교라도 가고 싶다. 그러면 학비라도 대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까지 어디 정일학원 이런 데 더 대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적 선의인 거죠. 그걸 조직해 나갔던 수없이 많은 스토리들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사회적 경제가 사회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을 때 빈부격차가 점점 많아지고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 때 이제 다시 필요해지는 것이죠. 이 사회란 우리 스스로가 시장에서 이 안에서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장에서 알아서 잘 살죠. 잘나지 못하니까 사회라는 것들에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 잘났으면 혼자서 돈 벌면 되는데 나 혼자 잘나지 못하니까 남들과 함께 무엇인가 새로운 기획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협동조합이죠. 그리고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데 옆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계속 보기가 좀 안쓰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살아갈까? 그들에게 도와줄까? 그들이 도와주는 걸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바로 경제적인 행위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지속 가능성, 즉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놀리기 위해서 바로 비즈니스라는 수법을 사용해 주는 것. 그 비즈니스의 방식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 기업이든 그건 상관없으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지속 가능성을 기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찌 본다면 저희 지금 사회적 경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들은 이 당연한 이야기가 앞으로 잘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져 나가는 내부의 힘이 무엇일까? 아무리 좋은 일도 나 혼자 좋은 일 해야지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좋은 일도 이념적인 힘, 사고의 힘에 의해서 그 신념들이 점점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 좋은 일은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회적 경제를 왜 해야 될까? 사람들과 함께 옳은 일을 왜 해야 될까? 사회 문제를 왜 풀어가려고 해야 될까?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아마 정리해 놨던 과정이 아마 이 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